어, 오늘의 특징 테마와 종목을 보면 오늘은 이번 주는 FOMC 발언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바타 14일날 있으니까 흥행에 따라 가지고 또 콘텐츠 종목들이 좀 들쑥날쑥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엔터나 그리고 바이오 요쪽이 좀 움직이고 의복도 좀 움직이니까 계속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위드 코로나 급진적으로 중국이 풀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쪽 한쪽은 한한령 해제나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쪽, 또 한쪽은 이 급진자 너무 심하게 풀다 보니까 사망자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어, 제약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망가 쪽에서 컨텐츠 쪽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게 사우디가 중국하고 만약에 5G를 하게 된다면 반미국 쪽은 중국,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인도나 동남아시아, 일본 이런 쪽은 일본이나 한국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5G 쪽은 조금 계속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이 다 이거는 상장 규정이 어찌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아바타 관련해서 버키 스튜디오 이런 거 움직였습니다. 그 조일 알리면 참 이 실적도 그렇고 이 양극박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안 움직이다가 오늘 발표 나오면서 크게 움직였던 모습이고, 핑거스토리 신규 상장했는데 웹툰 관련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시간 되면 말하겠지만 위메이드 맥스 처음으로 한가 맞고 팔았는데 130억 규모 바이백하고 국내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엔드플러스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도 봐도 똑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움직였고요. 연속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25, 26 방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생활 재밌게 봤던 것들 움직이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니까, 또 디즈니도 투자를 많이 한다 하고요.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말씀드렸지만 A스토리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한알령해서 게임, 그 다음 위메이드가 미래 에이미 글로벌 CBT 성료 소식에 위메이드 쪽 움직이고 게임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일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지금 보시면 수급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외국인 조금 사고 있고 매수 매도 100억대 2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선물 300억 매수에 미결제가 크게 의미 없이 줄었고 프로그램도 크게 의미 없는 모습으로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13, 14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목요일쯤 금리 인상하는 건 0.5겠죠. 0.5 올리는데 문제는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신이나 안 좋게 보는 데서는 지금 이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데드캣 바운드 나와서 반등 나왔다가 경기 침체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주식은 실적이 함수니까 이쪽으로 해서 더 빠진다. 그렇게 해서 이때 반등 나온 게 15% 빠진 게 보시면 한 15%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2300에서 한 15% 정도 빠지면 2100인 거죠. 그러니까 2100 밑으로 잠깐 2000도 깰 수 있다,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고, 어차피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됐고 우크라이나가 23년도에는 전쟁을 끝낸다 이야기도 하고, 중국이 저렇게 봉쇄가 풀리면서 사망자가 급진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다시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쪽이 두
두 군데는 나눠져 있는데 지수 자체도 만약 여기서 밀리면 다시 한 요 정도까지는 밀리는 건 괜찮다고 보거든요. 밀렸다가 다시 쌍바닥 만들면서 쭉 올라오면 2023, 4 해가지고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서면서 꽤 괜찮은 장이 나올 수도 있다 보고요. 만약에 고금리가 5% 이상 유지되고 생각보다 물가가 늦게 빠지면서 금리 상승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한계 기업들이 터지고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금리 리스크 적용이 올 수 있다고 대신에 뭐 1년 안에 뭐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사실 조금 또 심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여기서 뭐 장 빠진다고 했던 사람들 맞췄다 안 맞췄다 이런 말 하지만 2월달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급하게 밀렸을 거냐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지금 중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하면 3,300이 아니고 뭐 4,000 갔다가도 빠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밸류나 이런 거 뭐 이야기 많이 하지만 어차피 주식은 선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췄다 안 맞췄다로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논리로 해가지고 맞았냐 안 맞았냐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잠깐 보면 스튜디오 들어가는 무거운 것들이 바닥에서 움직이면서 올라갔고요. 지금은 LS 일렉트로닉하고 현대 일렉트로닉이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길게 하니까 조금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 좀 무서운 차트인데 결국은 뭐 풍력, 태양광, 원자력 뭘 하든지 전선, 변압기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효성중공업까지 요 세 개가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현대 일렉트로닉은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많이 올랐지만 한번 좀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A스토리가 요소 매수 신호가 나와서 사만 네트워크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3년에 무당 대작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중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방영이 된다고 하면 우영우 이런 것들도 방영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 가지고 다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H8은 요때 매수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소카 이때 왜 올라가냐 싶어서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이걸 플랫폼으로 보면서 여행 관련주 쪽으로 해서 보더라고요. 이건 좀 놓친 거고 대원제약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은 뭐 TYM, 뭐 자율주행, 트랙터, 그 다음에 농업 쪽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예전에 국내 내수이던 게 수출로 되면서 오리온 이런 것들이 움직인 것처럼 미국에서 트랙터 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쪽도 보시면서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이고 크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험하고 현금 한 50%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파월의 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비관적으로 빠진다 막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뭐 지수를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종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 나온 것 중에서 잘 쓴 보고서를 하는데 이게 12월 8일 날그 메리츠에서 이준우 애널리스트가 썼던 투자자들과 Q&A 이쪽 보고서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논리로 봤을 때 지금의 1구간을 지나왔고 2구간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나와 있던데 결국은 지금 회사채가 진정이 돼야지 주식시장이 복원이 가능한 2단계 그렇게 됐을 때 260 정도로 보고 있고 이 프록시가 글로벌 하이힐드랑 국내 CP 금리라고 생각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가 맞는다고 하면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아니게 됐을 때는 또 빠질 수 있는데
이 한 기준을 잡고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장 빠질 때에도 움직였던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가 지금은 중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